자, 오늘은요, 직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직선은요, 중학교 때도 배웠던 거니까 아마 대부분 이론적인 얘기들은 알고 있을 건데, 자, 오늘은 한번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볼게요. 접근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맞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울기에 대해서 직선이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좀 중요해 보이는데, 이 직선이 반드시 지나는 점이 있는가에 대한 것을 살펴보는 게 두 번째입니다. 자, 일단요. 간단하게라도 기울기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할게요. 기울기는 흔히 이렇게 m이라고 많이 쓰는데 x값의 증가량 분의 y값의 증가량 그걸 보고 기울기라고 하고요. 만약에 두 점이 주어졌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씁니다. x2-x1 분의 y2-y1이다 이렇게 씁니다. 무슨 뜻이냐면 직선이 있어요. 자, 두 점이 첫 번째 점은 x1, y1이라고 직선 위에 한 점이 있고요. 두 번째 점은 x2, y2라고 또 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울기를 이 두 점을 가지고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데요. 기울기는 이렇게 구해요. x값의 증가량이라고 했으니까 자, 두 점에서 x값의 증가량은 요 빨간색 성분의 길이가 될 겁니다. 요 빨간색 성분의 길이가 될 거고요. 계산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x2에서 x1을 빼주면 됩니다. 이 녀석의 x좌표가 x1이고요. 이 두 번째 점의 x좌표가 x2잖아요. 그러니까 x2에서 x1을 빼면 x값의 증가량이 나오겠죠. 자, 같은 방법으로요. y값의 증가량은 y2에서요. y1 값을 빼주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y값의 증가량은 y2-y1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그래서 기울기가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x2-x1 분의 y2-y1이라고 나옵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요. 자, 이번엔 점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에 좌표평면 위에 직선이 있었고요. 요 점의 좌표가 3,4라고 한번 해보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점의 좌표는요. 5,1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직선의 방정식에서 이렇게 생긴 직선에서요. 기울기를 구하라고 하면 x값의 증가량을 계산하면 됩니다. 자, 요거는요. 5에서 3을 빼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y값의 증가량은 이런 식으로 그래프에서요.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갈 때 y값은 밑으로 내려갔죠. 첫 번째 점에서 두 번째 점으로 갈 때. 그래서 이걸 반영해서 1에서 4를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기울기를 쓸 때는 이렇게 쓰면 되죠. 5 빼기 3분의 1 빼기 4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여기에서요.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는 이렇게가 한 점이에요. 이런 식으로가 한 점이고요. 5,1. 그 다음 여기가 두 번째 점입니다. 3,4. 이해됐죠? 자, 이런 식으로 세로 방향으로 점들의 위치가 모여 있어야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뭐 계산해도 똑같지만 얘를요. 이런 식으로 3-5분의 4-1이다 이렇게 써도 기울기가 나옵니다. 보시다시피 자 3,4라는 점이 보이고요. 5,1라는 점이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점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하고 있다. 이걸 잘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기울기를 구할 수 있고요. 직선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점인데 자, 예를 들어서요. 어떤 직선이요. 1,2라는 점을 반드시 지난다고 한번 해봅시다. 기울기가 얼마가 됐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억, 좀 못 그렸네요. 이렇게 생긴 직선이 나올 수도 있고요. 색깔을 바꿔야겠다. 자, 이런 식으로 직선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도 직선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직선들은 기울기는 다 다르죠. 기울기는 다 달라요. 기울기는 x값의 증가량, y값의 증가량 비율이 다 다릅니다. 근데 공통점은 1,2를 지난다는 거예요. 이거를 표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냐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y는 기울기는 모르니까 m이라고 그냥 쓰고요. 1,1을 반드시 지나니까 x-1 플러스 2다. 이렇게 써주기로 했어요. 이거를 뭐 설명하는 방법은요. 뭐 항등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그림을 보고요. 이렇게 생긴 관계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것도 중요한데 이 관계식을 보고
이러한 그림들이 떠오르기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뒤에서 문제를 풀어볼 때 이거 관련된 문제를 풀 건데, 자, 다시 한번 조금 일반적인 상황으로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자, 숫자를 좀 지우고 다시 한번 보죠. 자, 이번에 어떤 특정한 점이 있었어요. 그 점의 좌표가 x1, y1이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기울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기울기는 안 정해져서요. 예, 요런 식으로 직선이 뭐 아니면 기울기가 음수로 나와서 이렇게 직선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한번 해보죠. 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을 때요. 이러한 x1, y1이라는 점을 지나는 여러 가지 직선들을 표현하는 방법은 y는 기울기는 모르니까 m이라고 쓰고요. x-x1 그 다음 플러스 y1이다. 이렇게 표현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아, 그림을 보고 직선을 표시할 수 있죠. 반대로 어떻게 문제를 풀다 보니 이렇게 생긴 표현이 나왔다라고 하면 나는 얘를 보자마자 아, x1, y1이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을 표현했구나 라고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직선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 하나씩 풀어볼게요. 자, 정점을 지나는 직선 문제입니다. 정점을 지나는 직선 문제인데 두 직선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이다 이렇게 써있고요. 두 번째 직선이 중요한 직선인데 mx 마이너스 y 플러스 m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써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을 보자마자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자, y는 뭐 ax 플러스 b의 형태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y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써지겠죠. m 곱하기 x 플러스 m 더하기 1이다. 이렇게 써질 겁니다. 근데 이걸 보고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기에서 m이라는 숫자가 공통으로 들어있죠. 그래서 m으로 묶습니다. 그러면 x 더하기 1, 그 다음 플러스 1이라고 식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된 식을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아, 얘는 마이너스 1, 1라는 점을 반드시 지나는 직선이구나 이렇게 파악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잘 안 보이게 하려고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것처럼 이런 식으로 식을 다 풀어서 작성을 해놓은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풀어서 작성을 해놓은 경우에도 내가 이런 식으로 정리를 잘 해서 반드시 지나는 한 점이 정점이 보이도록 식을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해결해 볼게요. 자, 이렇게 두 직선이 있는데 얘네들이 1사분면에서 만나고 싶대요. 그렇게 되는 m이라고 했는데 이건 m은 기울기죠. 자, 이제 기울기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이렇게 생긴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보고요. 어떤 친구들은 뭐 연립방정식을 풀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뭐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앞으로 수학 계속 잘 하려면 그래프랑 그 다음에 수식을 잘 연결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해볼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요,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냐면요, 그림을 보고요, 식을 보고요, 아, 얘를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자,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먼저 첫 번째 직선, 자, 요 첫 번째 직선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요 첫 번째 직선 같은 경우에는 보자마자 뭐 기울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찾을 수도 있지만 직선을 그리는 게 목적이니까요. x절편하고 y절편을 구해보죠. x절편 같은 경우에는 y에다가 0을 대입하면 됩니다. y에다가 0을 대입하면 돼요. 그러면 x는 2라고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가 1이라고 치고요. 자, 그럼 여기가 2라고 할게요. 자, 2라는 점을 지납니다. 이 점을 지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y절편을 구해보죠. y절편은 x에다 0을 넣으면 되니까요. y값이 2가 나옵니다. 그래서 y절편도 2예요. 그럼 이렇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하나밖에 없죠. 얘네 둘을 연결한 직선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직선이 나올 거예요. 직선을 잘 못 그렸네요. 자, 그냥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두 번째로 여기 노란색으로 밑줄 그은 아까 찾은 마이너스 1, 1을 반드시 지나는 직선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그려보면 자, 요 점을 지난다라는 것까지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 검은색 직선하고 내가 지금부터 그릴 빨간색 직선이 1사분면에서 만나고 싶대요. 그럼 어떻게 그리면 되느냐? 이런 식으로 그리면 교점이 여기 생기고요. 만났죠? 요 만나는 사분면이 1사분면이 됐습니다.
이렇게 생긴 직선들을 다 찾아서 범위로 표현해봐라 이런 문제가 되고요. 그러면 언제 과연 일사분면에서 만나는지, 그러니까 언제까지가 일사분면인지를 먼저 계산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여기 다시 읽을게요. 파란색으로 읽을게요. 자, 요만큼 있죠. 요만큼. 자, 요 직선보다는 기울기가 좀 완만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일사분면에서 만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얘보다 기울기가 더 가파라지기 시작을 하면 그래프는 일사분면 밖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안 되죠. 그래서 얘가 경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두 번째로 자 이번에는 쭉 내려가서요. 여기 있는 2,0까지 내려왔어요. 자 그러면 얘보다 기울기가 좀 더 위로 올라와 줘야 될 것 같아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와줘야 될 것 같고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요. 아마 4사분면 쪽에서 만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 요 직선과 두 번째로 그었던 요 직선 사이의 기울기가 존재하면 이때는 두 그래프가 일사분면에서 만나게 되죠. 그럼 여기서 기울기만 이제 구하면 끝날 것 같은데요. 기울기는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빨간색 지울게요. 기울기는 이렇게 됩니다. x값의 증가량 분의 y값의 증가량이 기울기라고 했으니까요. 여기 있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이고요. 자 그럼 x값의 증가량은 1만큼 증가할 때요. y값은 1에서 2까지 1만큼 증가했죠. 그러면 기울기는 1만큼 증가하고 1만큼 증가했으니까 1이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두 번째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되겠죠. x값이 얼만큼 증가했냐면요.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갔으니까요. 3만큼 증가했어요. 그때요. y값이 얼만큼 증가했냐면요. 자 1에서 0으로 떨어졌으니까 마이너스 1만큼 떨어졌어요.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1만큼 증가했죠. 자 마이너스 1만큼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기울기를 써라라고 하면 이렇게 써주면 되죠. x값은 3만큼 증가할 때 y값이 1만큼 감소했다. 마이너스 1만큼 증가했다. 그래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사이로 기울기가 지나가면 될 것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커야 하고 기울기는 1보다는 작아야 한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잠깐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등호를 붙일 거냐 뺄 거냐가 고민이 되는데 가끔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자 여기 축 잊어버리지 마세요. 축은요 4분면에 포함이 안 됩니다. 4분면에 포함이 안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축에서 그러니까 0,2에서 두 직선이 만났다라고 하면 y축에서 만난 거지 1사분면에서 만났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0,2에서 만나거나 2,0에서 만나는 상황은 제외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등호는 붙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크고 m이 1보다는 작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자 다음 문제도 이걸 왜 가져왔는지 알겠죠? 자 직선을 만났어요. 직선을 만났는데 직선이요 mx y 플러스 2n-1은 0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자마자 문제를 더 읽기도 전에 일단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y는 자 그 다음에 m으로 그냥 묶어서 바로 쓸게요. m의 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얘를 이런 식으로 해석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아 지금 내가 식을 정리한 이 직선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이구나. 이렇게 파악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더 읽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래프가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하고 만나도록 하는 m은 이제 또 기울기가 되죠. 기울기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너무 쉬운 문제예요. 왜냐면, 자, 여기 그림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같이 그려볼게요. 여기 마이너스 1이 있다 치고요. 여기 마이너스 2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쯤에 마이너스 1이 있습니다. 자, 요 점을 반드시 지난 직선이에요. 근데 얘가 직사각형하고 만나고 싶대요. 그러면 직사각형하고 만나고 싶으면 어떻게 그림을 그리면 되냐면요.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네요. 자, 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에서 출발해서요. 자, 여기는 1,2까지요. 연결한 요렇게 생긴 직선에서 아마 기울기가 요렇게 생긴 직선이 아마 경계가 될 겁니다. 만나는. 자, 얘보다는 조금 그래프가 기울기가 내려와야 직사각형하고 만날 거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내려가도요. 여기
3,1이라는 점 있죠? 요 3,1이라는 점을 둘이 서로 연결한 요 직선보다는 좀 그래프가 가파라져야 직사각형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직선이 하면 직사각형하고 만날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내가 해야 되는 거는 이 기울기 값의 범위를 구하면 되는 거죠. 기울기를 구하는 범위가 되는 거고, 물론 이렇게 두 점이 있으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요. 예, 좌표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도 되지만 그림도 너무 쉽게 나와 있으니까 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요점에서 요점까지 한번 가볼게요. x값이 얼만큼 증가했냐면요.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3만큼 증가했죠. 근데 y값은 또 얼만큼 증가를 했냐면 3만큼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직선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가 1입니다. 3분의 3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직선도 볼게요. 두 번째 직선 같은 경우에는 x값이 얼만큼 증가했냐면요. x값이 자 마이너스 2에서 3까지 갔으니까요. 5만큼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y값은 얼만큼 증가했죠? 2만큼 증가했죠. 그러니까 이 직선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가 5분의 2가 됩니다. 기울기가 5분의 2가 되죠. 그래서 지금 내가 찾고자 하는 직선은요. 기울기가 5분의 2보다는 크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1보다는 작으면 직사각형하고 만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문제랑 여기가 약간 차이점이 있는데요. 자, 이제 디테일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5분의 2가 포함이 돼야 될까요? 포함이 돼야죠. 왜냐하면 요점에서 직사각형하고 만나고 있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5분의 2인 직선도 직사각형하고 만납니다. 문제는 만나도록 하는 n값을 구하는 거니까 5분의 2가 포함됩니다. 같은 이유로요. 1도 포함이 되겠죠. 됐죠. 그래서 얘는 등호가 붙는 문제가 되네요. 뭐 이걸 유형별로 나눠서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외울 수도 없고요. 그런 식으로 분류도 안 될 거예요. 분류를 하면 너무 이제 많아지죠. 그렇게 푸는 게 아니고요. 그림에 맞고 상황에 맞게 등호를 붙일지 뗄지를 부등호 범위를 구한 다음에는 항상 생각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답은 1이다. 이렇게 나와주는 게 답입니다. 자, 일단 두 문제 풀어봤어요. 두 문제 모두 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문제처럼요. 직선을요. 뭔가 좀 이렇게 풀어서 써놓은 경우에 얘가 반드시 아마 19개는 이렇게 특정한 점을 지나도록 하는 직선인데 그걸 좀 숨겨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얼른 캐치해서 보자마자 얘가 특정 점을 지나는 직선이고 그러면 그 점을 이용해서 내가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면 손쉽게 지금 문제 풀었던 것들처럼 해결할 수 있겠구나 라고 좀 잘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말고사 준비 열심히 하고요. 또 다음 영상 만들어 볼게요.